예, 안녕하세요.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거는요.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버스를 좀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광고를 많이 봤을 텐데요. 요즘에 이제 버스 그 운송 사업자 조합에서 내년도 요금 인상에 맞이해서 계속 이제 밑밥을 까는 홍보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 나온 게 소위 그 환승 할인과 관련된 거, 뭐 재정 지원과 관련된 거 이런 게 있었는데 특히 그 홍보 영상 중에서 저의 신경을 건드는 영상이 있어서 그건 좀 구체적으로 한번 반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요 건데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이제 버스를 타서 와, 버스 가격이 정말 싸군요. unbelievable 하면서 이렇게 놀라면서 자, 각국에 있는 버스 요금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각국에 있는 버스 요금을 비교합니다. 와, 정말 싸네요. 라고 하는 요런 정도의 이제 홍보 자료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온갖 그 공공교통 요금 토론회나 내지 이거에서 진짜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일회용권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통요금이라고 하는 게 교통요금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소득을, 그러니까 노동을 해갖고 버는 그 임금 수준에 맞춰서 이 요금이 얼마큼 되느냐 따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물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실제로 서울시나 아니면 사업자들이 얘기하는 이렇게 서울의 교통요금이 진짜 싸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일회용 기준의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정기권의 사용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일회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관광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호주에 살고 있는 존이 한국의 그러니까 서울에 버스를 이용하고 우와 싸다라고 하는 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혹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 여러분들처럼 정기적으로 그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좀 보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의 정기권의 할인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준이고요. 이건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한국교통연구원이라고 하는 국책연구소에서 낸 자료입니다. 파리시 같은 경우는 1개월권, 그러니까 한 달짜리 할인율이 34%입니다. 그리고 런던 같은 경우는 무제한권의 할인율이 38%, 뉴욕시에는 27%, 도쿄만 하더라도 7%, 1개월 할인권이고요. 그리고 도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할인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회수권이나 이런 것들의 할인율로 따지면 30%에 가까운 할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기본적으로 외국의 대중교통 시스템, 특히 요금 시스템은요, 그 교통수단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혜택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교통요금은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 그 부담이 더 많이 가는 구조죠. 그것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수익자 부담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버스가 필요해서 버스를 타면 당연히 그 비용만큼 너네가 내야지. 지하철을 타? 그럼 지하철을 탄 만큼 내야지 라고 하는 논리가 한국의 그 교통요금을 결정하는 기본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외국의 경우에는 왜 정기이용권의 할인율이 높냐? 개인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 편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측면으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일종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교통요금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서 호주 사람 존이 굉장히 많이 놀랐지만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다른 데에 놀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OECD 회원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비교를 할 경우에
할 경우에 그 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호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호주는 기본적으로 임금이 높아요. 어느 정도로 높냐면 구매력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호주가 한국에 비해서 2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구매력이 2배 정도가 되면 교통요금이 2배가 돼야죠. 그런데 앞서서 우리 호주 사람 존이 놀랐던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그 정도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렇고요. 특히 앞서 설명한 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 자료가 흥미로운데요. 1인당 PPP, 그러니까 1인당 PPP는 GDP를 모든 국민의 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봤을 때 교통요금의, 특히 1회 교통요금의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비교를 한 거죠. 1회 교통요금으로 1인당 PPP를 나눈 겁니다. 그러면 1인당 국민소득으로 교통수단을 몇 번 탈 수 있는지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살펴본 건데 서울을 100이라고 하면은요. 파리는 171, 런던은 501, 뉴욕은 164, 도쿄는 246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답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런던이 비싸다고 하죠. 예, 교통요금 비싼 데입니다. 유럽에서도 가장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PP, 그러니까 즉 런던 사람들의 그 소득, 국민 1인당 소득으로 따진다면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버스 운송 사업자 입장에서는 교통요금 올려야 되니까 뭐 이런 주장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 너무 솔직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특히 서울 시민들이 그 서울의 버스와 관련돼서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 특히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돼서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는 요금이 싸서 뭐 이래서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버스 보조금이 정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불신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버스 보조금이 제대로만 사용이 되면 지금 버스 요금보다 더 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버스에서 틀어대고 있는 사업자도 참 한심하고요. 그리고 이런 그 수익자 부담이라고 하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죄책감을 들게 만드는, 우리가 외국보다 더 싼 그러니까 요금을 내고 교통을 이용하고 있어, 우린 참 내일 돈을 내지 않고 버스를 타는 참 죄인이네, 뭐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이런 방식의 요금 구조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버스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돈 벌면 자가용 사세요 라는 얘기랑 뭐가 다르냐 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전히 한국의 공공교통 정책, 특히 요금 구조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전근대적이고 민간 사업자 중심의 구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더더군다나 요 서울시 버스 운송 사업자 조합에서 만든 요 자료는 정말 한심하기 그질데 없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이 사업자 조합에서 낸 근거를 누가 만들었냐면 서울시립대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업자 조합에서 또 용역받아갖고 한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맞춤하는 용역을 하는 이것이 이제 계속 버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연구 용역을 수행한 우리 시립대 교수들은 이 용역비 받고 잘 먹고 잘 사시는지, 과연 본인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곳은 경의선 공덕역에 위치한 경의선 공유지였고요. 저는 김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